왜 임신 중단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그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남자친구랑 저랑 둘 다 학생이었고 아이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모든 걸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몇 주 차부터 임신 중단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원래 생리 주기가 불안정했고 임신을 한 이후에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15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16주 차에 임신 중단을 선택했어요. 병원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는데 진짜 저는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몸이라는 게. 병원 시술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부담은 누가 했어요? 그때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부담은 남자친구 쪽에서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임신 중단을 하는 몸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는 어떠했나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체질이나 건강까지 다 변했어요. 두 번 다시는 정말 겪고 싶지 않는 경험이라서 피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해졌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낙태법이 없다면 여성들이 낙태를 쉽게 선택할 것이다. 문란하게 행동할 거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 거라 생각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낙태는. 내 인생에 또 낙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는 일이었을 때 낙태를 했으니까요. 나는 내 삶을 선택한 것뿐인데 내가 이걸 세상에 밝히는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목숨을 담보로 진행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임신 중단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임신을 했을 당시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2살 많은 남자친구는 항상 콘돔 없는 관계를 원했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감옥에 간 상태였어요. 임신 중단을 계기로 변화한 일상이 있을까요, 혹시? 그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였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불량학생이었고 이른 나이부터 성생활을 시작했고 임신을 하게 만든 남자친구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는 걸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자퇴를 했고 그 사람은 저를 자기 집에 가둬두시 폭행을 일삼았어요. 저를 임신시킨 사람은 감옥에 가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들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걸레라는 말이 제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제 옆에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치듯 부산으로 떠나갔을 때 인터뷰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살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방끈이 짧고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낙태를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잘못됐다라는 사실만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흔히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한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 낙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낙태 당사자, 그리고 낙태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낙태 논란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낙태, 그 불편한 딜레마. 2020년 11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하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했다. 낙태죄의 부재는 생명 존중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24.4%, 모르겠다는 18.3%, 아니다는 30.5%, 매우 아니다는 19.5%로 부정의 비율이 많았지만 긍정과 모르겠다의 비율 역시 비슷했다. 낙태죄는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긍정의 비율이 34.1%, 모르겠다의 비율이 28%, 부정의 비율이 37.8%로 각각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대학생들은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나란히 두고 선택의 문제로 질문할 때 결정짓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들은 대부분 낙태 문제를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딜레마로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낙태 논쟁, 이대로 괜찮은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정부 개정안인 낙태 14주까지 허용과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구도의 배경에는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놓여 있다. 낙태죄를 논할 때 태아와 여성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논해진다. 반면 한국 사회의 낙태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성풍속 유지 기제가 있었다. 1952년대 성풍속 유지의 틀 속에서 낙태법이 입법화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도덕률 유지. 2. 전시 상황을 겪은 신생 독립국가의 성풍속 확립 의지 필요. 3. 간통죄 처벌 결의. 낙태를 성풍속 문란과 연관시키는 사고는 한국 사회에서 낙태를 논하는 기본 틀을 형성했다. 즉, 낙태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혼인 관계 밖에서 임신한 여성들을 부도덕하다고 낙인 찍고 낙태를 금지하여 이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이 규범의 전제는 여성의 성이 사회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낙태가 산하조절 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낙태가 만연한 사회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계획 정책의 시행을 든다. 즉, 애를 적게 낳자 혹은 애를 그만 낳자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와 여러 정책적 지원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고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을 국민에게 주입시켰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하에서 산하 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출산 조절이라는 문제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이나 사회관계를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여성들이 단순하게 사회제도의 종속자 혹은 사회적 유아로 보는 남성 중심적 그리고 제도우의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태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 배경이 한국 사회의 여성과 태아의 대립구도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건강권으로의 재생산권. 한 해에 2천만 건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부분 낙태가 불법인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며 막대기, 옷걸이 등 이물질의 자궁에 삽입하거나 표백제, 테라빈류, 유기용제를 마시거나 질의 독초를 삽입하는 등 1년에 20만 명이 위험한 낙태를 시도한다. 낙태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8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6만 7천여 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하지만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2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낙태할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다.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낙태와 관련된 정보와 시술수단의 접근권, 그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태를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개발도상국의 높은 모성 사망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10년 초반 프로라이프에서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고발한 후 단속과 처벌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나 무허가 낙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생명대 선택의 이분법으로 기결되지 않도록. 출산이든 낙태든 그것이 진정 여성의 오롯한 선택이었던 적이 있는가? 낙태 비디오가 아니라 월경주기 계산하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약국에서 당당하게 피임약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반항하는 파트너의 성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의 콘돔을 키울 수 있으며
임신했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지원이 될 때, 낙태와 출산이 건강보험 적용이 될 때, 무엇을 선택하든 소독된 진료대에서 경험 있는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때, 아이를 걱정하지 않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때, 내 아이가 엄마만 있는지 부모가 모두 있는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때, 우리는 출산을 선택할지 낙태를 선택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안전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단순히 태와와 여성 간의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는 태와 여성에 대한 보호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젠더 감수성과 성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한국 사회가 여성을 재생산권을 인권으로 정의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망된다.